안녕하세요. 첫 번째 남자 다음에 나올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노력 많이 했으니 구독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 강남봉의 양복 상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소매를 털고 어깨선을 맞추던 그녀의 손끝에 작고 딱딱한 종이 조각이 걸렸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나온 것은 드림호텔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영수증이었어요. 어제 강남봉은 분명 지방대학의 세미나를 위해 강원도 오지로 출장을 간다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영수증에 적힌 장소는 드림호텔 34층에 위치한 최고급 스카이라운지였습니다. 영자는 가늘게 눈을 뜨며 영수증의 시간을 확인했어요. 밤 11시 45분. 그 시각에 강남봉은 강원도 정선에서 산나물을 먹고 있다고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며 강남봉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왔어요. 그는 영자의 눈길을 피하듯 서둘러 욕실로 향하며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코끝을 찡그렸어요. 강남봉에게서는 비릿한 강원도의 흙내음이 아니라 아주 짙고 우아한 장미 향기가 났습니다. 그건 드림호텔 대표인 최화영이 전속 모델로 활동하며 즐겨 쓰는 한정판 향수였어요. 영자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외도 사건을 다뤄본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의 뇌리에 붉은색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강원도 세미나는 잘 다녀왔어요? 영자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물으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남봉은 세수를 하다 말고 당황한 듯 멈칫하며 대답했어요. 그럼 그냥 교수들끼리 앉아서 따분한 소리나 듣다 왔지 뭐. 공기가 참 좋았나 봐요. 당신 얼굴에서 광이 나는 걸 보니까. 영자의 날카로운 뼈가 있는 말에도 강남봉은 눈치를 채지 못한 채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내가 요새 관리를 좀 하잖아. 학생들 보기 민망해서 말이야. 강남봉은 아내의 눈을 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벅벅 문질렀어요. 영자는 그가 화장실을 나간 사이 세면대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지문 인식은 이미 해제해둔 지 오래였어요. 잠금 화면을 열자마자 보이는 것은 예약된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은 거래처 김 사장으로 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비즈니스적이지 않았어요. 화영씨 오늘 밤 구름이 참 예쁘네요. 그대의 눈동자처럼요. 영자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자신이 소송을 도와주며 친해진 사설탐정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 실장님 지금 당장 움직여야겠어요. 타깃은 우리 집 양반이에요. 다음날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는 척하며 드림호텔 근처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거대한 드림호텔 건물이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어요. 이윽고 강남봉의 차가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자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강 실장이 보내준 위치 추적 링크를 열었어요. 남편의 발걸음은 거침없이 대표 이사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대표실 안에서 최화영은 창밖을 보며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시아버지 마 회장과의 갈등과 정숙희의 생존 소식으로 인해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강남봉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화영씨 내가 너무 늦었죠? 최화영은 강남봉을 보자마자 얼음처럼 차갑던 표정을 풀고 수줍은 여배우의 얼굴로 돌아갔어요. 남봉씨 보고 싶었어요. 요새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화영은 강남봉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가냘프게 떨었습니다. 강남봉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걱정 마요. 내가 당신의 든든한 가로등이 되어줄게요. 세상이 당신을 속여도 나는 당신 편이니까. 두 사람이 로맨틱한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 이 사실을 모니터링하던 강 실장이 영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입니다. 사모님 대표실 안으로 들어가긴 힘들지만 복도 끝 라운지 창가에 자리를 잡으셨네요. 영자는 망설임 없이 호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미리 준비한 화려한 꽃다발과 음악회 티켓 2장을 꺼냈어요. 티켓은 강남봉이 가장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의 공연이었고 좌석은 일부러 맨 앞줄로 예매해 두었습니다. 라운지에 도착한 영자는 저 멀리 창가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등을 어루만지는 남편과 최화영을 발견했어요. 영자는 심호흡을 하며 우아하게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어머 남봉씨 여기서 뭐해요? 영자의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라운지 정적을 깼습니다.
강남봉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잡고 있던 채화영의 손을 뿌리치듯 놓았어요. 채화영 역시 당황했지만 이내 스타 여배우다운 태연함을 가장하며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강남봉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자는 싱긋 웃으며 채화영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채 대표님, 우리 남편이 법률 자문을 돕고 있다고 해서 인사차 들렀어요. 채화영은 영자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읽어내고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강 교수님께서 워낙 박식하셔서 제가 도움을 좀 받고 있었네요. 화영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영자는 들고 있던 음악회 티켓을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어머, 마침 잘 됐네요. 제가 오늘 저녁에 대표님과 남편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이게 뭔가요? 채화영이 눈썹을 치켜세우며 물었습니다. 두 분이 요새 부쩍 예술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피아노 연주 소리를 들으며 속죄의 시간이라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영자의 말에 강남봉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내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집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신이 강원도 산골에서 먹었다던 그 산나물이 사실은 드림호텔 스테이크였단 얘기. 영자는 더 이상 웃지 않고 차가운 변호사의 얼굴로 강남봉을 쏘아보았습니다. 이때 상황을 지켜보던 채화영의 비서 이강혁이 급히 다가왔어요. 대표님, 다음 회의 시간이 되셨습니다. 손님께서는 그만 나가주시죠. 이강혁은 영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영자는 이강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흔들었어요. 비서실장님, 제가 누군지 잊으셨나 본데 저 대한민국에서 이혼 소송 제일 많이 이긴 변호사예요. 영자는 채화영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채 대표님, 당신이 쌓아온 그 우아한 공든 탑이 남의 남편 가로채려다 무너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처신 똑바로 하세요. 채화영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보는 눈이 많은 라운지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어요. 강 교수님 부인께서 오해가 깊으신 모양인데 오늘은 이만 가보시죠. 화영은 차갑게 등을 돌려 이사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자는 도망치듯 자리를 뜨는 채화영의 뒷모습을 보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어요. 오해인지 진실인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테니 기대하세요, 대표님. 강남봉은 영자의 손에 끌려 호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차에 타자마자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영자야, 정말 아니야. 채 대표가 요새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상담 좀 해준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나 마음 약한 거. 당신 마음이 약해서 남의 부인 가슴에 대못을 박니? 상담은 전문가한테 받아야지 왜 유부남 교수 가슴에 기대서 하냐고. 영자는 핸들을 거칠게 꺾으며 차를 몰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강남봉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시린 바람이 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첫사랑이자 굴곡 없이 살아온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었던 남편이 이런 추문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영자는 남봉을 거실에 세워두고 선언했습니다. 당신 당장 짐 싸서 나가. 영자야,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다시는 그 여자 안 만날게. 남봉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영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채화영, 그 여자 당신 같은 사람 금방 버릴 거야. 당신이 드림그룹 사위라도 되는 줄 알아? 그냥 잠깐 쓰고 버리는 휴지 같은 존재라고. 영자는 남봉의 옷가지들을 가방에 쑤셔 넣으며 눈물을 훔쳤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손은 아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한편 드림호텔 대표실로 돌아온 채화영은 물건들을 집어 던지며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어요. 그깟 변호사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 체면이 이게 뭐야? 이강혁은 묵묵히 깨진 파편들을 치우며 화영의 곁을 지켰습니다. 대표님, 강 변호사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그 여자가 감히 나를 협박해?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화영은 도끼 어린 눈을 뜨며 장미와 수키가 있는 반찬가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영자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그녀의 아킬레스건이 될 만한 장미 가족을 이용할 계획이었어요. 다음 날 영자는 사무실로 출근해 채화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 회장의 가사 도우미인 양금순과 연락이 닿게 되었어요. 양금순은 영자에게 아주 은밀하고 충격적인 제보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드림가 손녀 마서린 씨에 대해 제가 아는 게 좀 있습니다.
영자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채화영을 파멸시킬 결정적인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뭉치를 가슴에 안았어요. 남편 불륜으로 시작된 싸움이지만 이제 판이 커졌네. 채화영, 당신의 가짜 인생을 내가 발가벗겨 줄게. 영자의 사무실 창밖으로 거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무너진 줄 알았던 그녀의 눈동자는 복수와 정의감으로 다시금 빛나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수키네 반찬가게 앞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화려한 구두를 신은 채화영이 내렸어요. 그녀는 수키가 천진난만하게 장미와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수키, 너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됐으니 너도 대가를 치러야지. 화영은 장미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딸 설인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어요. 그녀는 반찬가게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머 대표님, 여기는 웬일이세요? 배달을 준비하던 장미가 놀라며 화영을 맞이했습니다. 화영은 장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미씨, 우리 드림호텔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싶어서 왔어요. 아주 큰 제안을 하러 왔죠. 하지만 화영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한영자 변호사가 보낸 사설 탐정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MBC 11 드라마 첫 번째 남자,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